방송기자클럽에서 이재명 후보를 12월 2일 오전 11시에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졌고요. 12월 28일 윤석열 후보를 초청해서 동일한 오전 11시에 약 1시간 동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지만, 누구의 지지율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이전에 TV 시청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들 후보들이 TV에 나오는 장면에 시청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더 중요시 각 후보들이 여기면서 선거활동을 해야 되는지 등등의 중요한 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자들로부터 다양한 심도 있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 사과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느냐, 선대위 갈등과 리더십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한길 씨가 영입되어 있는 제3시대 준비위, 이것이 정계 개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철수 후보의 그 야당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얼마 전에 사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 또 남북관계, 현재 남북관계와 다른 어떤 개선의 해법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그러한 관련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12월 2일 날 진행된 이재명 후보를 초청한 토론에서의 질문은, 기자들의 질문은 골든크로스 확신하는 근거는, 이때는 12월 2일이니까 아직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의 지지율이 매우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한 거죠. 또 그 임대차 3법 손질할 의향이 있느냐,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이냐, 탈원전 문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토론회 말미에는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두 후보의 그 각각의 토론회가 KBS, MBC, SBS, MBN, YTN을 통해서 방송이 되었는데, 이들 시청률의 합은, 이들 채널의 시청률의 합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9.3%였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6.0%였습니다. 시청률 전문기업 TNM에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시청률이 약 3.3% 더 높았죠. 그래서 이 뜻은 더 많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를 시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약 80만 명, 사람 수로는 약 80만 명이 더 시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시청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 수치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더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시청률이 높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겠는데, 일단 그 관심이 높다는 거였죠. 12월 28일과 12월 2일은 동일하게 주중입니다. 주중 오전 11시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연령대는 대부분 고연령대죠. 그 연령대에서의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높습니다. 네,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연령이 이재명 후보보다 더 지지자들보다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과 연관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이
TV를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오전 11시에 방송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도 그 TV 토론을 많이 치렀고 해서 그 뭐 동성이몽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도 이번 대선 이전에도 출연한 바가 있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토론회에 이재명 후보보다 덜 시청자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이 윤석열 후보에 관심이 높았다는 어떠한 영향력을 줬다고도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시청률이 이재명 후보보다 토론회에서 이제 동일한 그 날은 아니었지만 높았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토론에 각자가 있었지만 이 빨간색은 윤석열 후보 토론 때의 그 1분별 시청률을 저희가 그래프로 만들어 봤고요. 이 파란색은 윤석열 후보의 그래프를 죄송합니다. 빨간색은 윤석열 후보의 그래프고요. 파란색은 이재명 후보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론 시작에서부터 토론 중간, 토론 말미까지 모든 그 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시청률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6.4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그 시청률 6.6을 찍을 동안 시청자의 별 이탈 없이 계속 그 시청률을 끌어가는 것은 그 토론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유익했다는 거죠.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토론이었다는 거죠. 시청자 이탈이 별로 없으니까. 동일하게 윤석열 후보도 시작할 때는 토론 시작할 때는 시청률이 8%였지만 계속 시청률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시청률이 10%였어 마감이 되었습니다. 처음보다는 상승된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죠. 예, 토론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들어볼 만하다 그런 거죠. 유권자 입장에서 들어볼 만하다는 것은 내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10.6%로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요 어떤 분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윤석열 후보 편에 있어서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이 10.6% 그러니까 하루 그날 1시간 토론 중에서 1분별로 토론 1시간 토론을 60분 동안 각 약 60분 가량의 토론을 1분별로 시청률을 다 쪼개 봤을 때 가장 그 시청률이 높았다. 다시 말해서 시청자가 가장 관심이 높았던 장면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수실 폐지 시 측근 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을 때입니다. 네, 이 질문에 있었을 때 전국 가구 시청률이 10.6%였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 TNMS 시청률 전문 기업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토론에서 토론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에 그 마무리 발언을 했을 때 최고 1분 시청률이었는데요. 과거로 증명해온 증거가 있는 유능한 리더가 꼭 필요하다라면서 자신을 꼭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이렇게 투표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발언을 할 때 시청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 1분 시청률도 평균 시청률의 윤석열 후보 토론의 시청률이 높았던 것처럼 이 최고 1분 시청률도 윤석열 후보가 높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윤석열 후보 토론 중에서는 민정수수실 폐지 시 측근 비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대답을 듣고 또 유권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 민심이 변화하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